항상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죠. 근데 가끔 가다가 도로 상황이 여건이 허락을 하고, 그리고 우리가 정해져 있는 속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도 좀 더 내가 즐거운 드라이빙을 하고 싶다 싶을 때 속도를 좀 더 내거나 아니면 모드를 바꾸어서 좀 더 즐겁게, 그러니까 운전하는 것 자체를 좀 즐겁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노멀 모드도 있지만, 또 GT 모드도 있지만, 스포츠 모드가 됐을 때 이 차의 엔진이 낼 수 있는 진짜 소리, 그리고 출력,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잠깐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, 지금 스포츠 모드로 놓고 잠깐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,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. 코스가 좀 짧은 구간이라 길게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, 일단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되기만 해도 굉장히 느낌 자체가, 일단 사운드적인 부분이 좀 달라집니다. 지금도 뒤쪽에서 아마 촬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하고 사운드적인 부분이 좀 많이 달라졌다,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인위적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다 보니까 막 듣기 거북하고 오래 들었을 때 피곤한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좀 듣기 좋은,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, 마치 좀 굉장히 거대한 좀 고양이과의 동물들이 있죠. 이런 애들이 좀 잔뜩 몸으로 웅크리고 기분 좋게 좀 그르릉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런 사운드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. 또 이 엔진의 장점이 이 최대 토크가 59.65인가 그래요. 거의 60 토크에 달하는 굉장히 높은 출력인데, 이게 3000rpm부터 시작을 합니다. 가솔린 엔진이잖아요. 대부분 3000rpm 정도가 되면은, 예를 들어서 정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차선 이동을 하려고 조금 끼어든다던가 아니면 잠깐 속도를만 밟아도 3000rpm에는 사실 금방 도달을 할 수가 있는 상태라, 이 차의 최고 출력, 그리고 가속력,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속이 아닌 중속부터도 느끼실 수 있는 좀 그런 세팅 값이 저는 좀 굉장히 좋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. 지금 가는 코스는 사실 그 남산 쪽으로 올라가서 한 바퀴 남산을 따라서 돌면서 속도를 내기보다는 이 차가 갖고 있는 밸런스, 그리고 보통 와인딩 코스라고 하죠. 그 정도로 심한 코너들은 아니지만 자동차의 좀 핸들링, 마세라티가 자랑하는 그 핸들링이 어떤 느낌인지 좀 느끼시기 좋은 코스라 이쪽으로도 한번 좀 들렸다가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는 주행 모드를 잠깐 제가 스포츠로 바꿔볼게요. 이런 식의 소리가 나는 거죠. 사실 지금 속도는 50km가 안 됩니다. 근데 이런 식으로 소리라던가 이런 좀 더 내 컨트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엔진의 느낌이나 엑셀을 밟았을 때 바로 출력이 전개되는 거라던가, 그러니까 굉장히 운전하는 재미가 있는 차예요. 모터사이클 스포츠를 좀 즐기시는 분들이 그래서 마세라티 모델을 타셨을 때 굉장히 만족감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,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엑셀을 당길 때 느낌이랑 마세라티에서 엑셀을 전개할 때 느낌이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지금도 오르막 내리막,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좀 꺾어가면서 좀 구불구불하게 들어가는 그런 코스인데,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주행하는 느낌이나 이 차체의 밸런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가 핸들을 돌리는 원하는 만큼 차체가 잘 따라온다라고 느낌을 주고 있고요. 보통 SUV는 세단보다 자동차 이 바퀴와 이 차체가 연결되어 있는 그 폭이라고 하는, 스트로크라고 하는데, 그 폭이 굉장히 보통 긴 편입니다. 보통 2배 정도가 되는데,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하의 이런 움직임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구불구불한 길을 가는 경우에 이런 서스펜션의 세팅이 훌륭히 되어 있지 않으면 멀미를 하거나 좀 승차감이 좋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시기가 굉장히 쉽죠. 근데 지금 이르반 때도 그렇고 저희의 그레칼레도 그렇고
이런 핸들링 그리고 서스펜션의 세팅은 굉장히 훌륭한 편이라 실제로 주행을 해보실 때 아마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해보셔야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, 주행을 해보시면은 틀림없이 또 다른 브랜드들, 뭐 독일 쪽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독일 브랜드들은 좀 차가 알아서 컨트롤을 하는데 내가 좀 보조를 해주는 느낌이라면, 반대로 이탈리아, 특히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체가 돼서 운전을 하는데 차가 약간의 도움을 주는 좀 그런 정도의 느낌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원래는 이 마세라티 르반테 모데나 S 모델의 그 고속 주행을 할 때의 안정성과 느낌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근데 본의 아니게 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남산길로 방향을 바꿔서 와인딩이라던가 이런 핸들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게 됐는데, 결과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그겁니다. 이 마세라티 하면 떠오르는 약간은 날카롭고 세련된 이미지, 그리고 충분한 주행 성능과 좀 귀를, 그러니까 온몸을 자극하는 그런 사운드, 이런 부분들을 원하신다면 아무래도 제일 먼저 좀 권해드리고 싶은 모델이 지금 이 타고 있는 르반테 모데나 S 모델, 이 모델을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이 모델 말고도 뭐 좋은 모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, 마세라티에서 제가 뭐 여러 가지 타본 결과 기블린 모데나라던가 지금 이 모데나 S라던가 르반테 모데나라던가 사운드적인 부분에서의 쾌감이 굉장히 강한 그런 모델들이거든요. 거기에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행 모드를 바꿈으로써 정숙성까지도 가져갈 수 있고 부드러운 승차감, 그러니까 고급스러움과 나만을 위한 좀 펀 드라이빙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 좀 이 모델을 많이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. 저 개인적으로도 페이스리프트를 이렇게 거친 가장 최근 버전의 시승기가 워낙 없다 보니까 조금 예전 버전의 르반테에 대해서만 많은 분들이 리뷰를 남겨주신 게 있어서 조금 그게 아쉬워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시승까지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오늘도 사실 처음에 계획했던 시승 코스와는 좀 달라져서 약간 좀 변경은 있었는데요. 오히려 남산을 한 바퀴 크게 돌면서 이 르반테 모데나 S 모델이 갖고 있는 정숙성, 그리고 핸들링,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까지 좀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본다면은 마세라티라고 하면 떠오르는 강력한 배기음, 그리고 높은 출력이 주는 퍼포먼스,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는 굉장히 좀 멋진 이런 모델이기도 한데요.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 르반테 모데나 S 등급과 가장 많이들 비교하고 계신 그레칼레 트로페오 모델, 이 모델도 좀 더 세세하게 보여드리고 같은 코스를 시승을 하면서 어떤 느낌의 좀 차이가 있는지, 그리고 어떤 분들께 이 모델을 조금 더 추천드릴 수 있는지,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